오늘 포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명 발생해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주시의 인구가 1999년 이후 매년 수천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명 발생해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의 여파로 7,86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포항의 평균 검체보다 3천여 건 많았습니다. 경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오늘 하루 111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최다 40여 명 선에 머물렀지만 설 연휴 7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오늘 100명대로 접어들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시도 지난 1999년 이후 인구가 매년 수천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평균보다도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021년 경주시 인구는 25만 2천 명, 5년 전에 비해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경주시의 인구는 지난 1999년 2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자연 감소가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를 앞서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자연 감소 인구가 사회적 감소보다 800여 명이나 많았고 이후 3년째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일어나는 인구 자연 감소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경주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치나 경북도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고령화율은 21.1%, 15년 뒤에는 38.3%로 전국 평균치보다 10% 가까이 높은 수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지 경주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지역 경기 침체, 부족한 도시 인프라와 의료시설, 교육 여건과 일자리 문제 등을 지목했습니다. 경주시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동 보육과 의료 인프라 확충, 생활권별 거점 학교 육성, 정주 기반 시설 조성 등 7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5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앞으로 5년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을 이제 수립해서 원래는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2066년도에는 한 500억까지 올렸어. 지방 소멸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불거진 영덕 사랑마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을 폐쇄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지 넉 달이 다 돼가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시설 법인이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학대로 논란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 사랑마을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설법인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폐쇄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20여 명의 장애인들의 생활은 바뀐 게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학대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인권 유린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시설 폐쇄 처분까지 내려졌던 인권 유린 시설의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고 거주인분들은 계속 학대 환경에 내몰리는 게 이어지는 거라 이런 불복을 제기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 거주 시설에서도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북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시설 관리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도 이게 건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러죠. 를 해나가고 있는데 또 맞지 않으면 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당 시설법인은 임시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시설법인이 소송을 기각하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철도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권 트랩 건설을 추진합니다.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인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현재 구상 중인 대구 포항 간 광역철도, 통합 신공항 순환 광역철도가 지나는 포항과 구미, 경주와 경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트램은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도로 위에 만든 레일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경북도는 도심지와 대학, 주거밀집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철도 역사와 환승체계를 갖추면 도로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까지 2달 동안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두 169억 7,4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보다 23% 많은 32억 원이 더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모금액의 56%는 개인이 기부했고 경북농협, IS동서 등 법인이 44%를 모았습니다. 모인 성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천년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주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타지역 거주자로 개인 SNS를 통해 경주를 홍보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하반기 각각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한 팀에게 숙박비와 체험 활동비로 최대 198만 원을 지원하며 관광 투어와 지역 탐방을 한 뒤 SNS로 경주 체험 콘텐츠를 올리면 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설 연휴부터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운영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63명을 투입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의 산불 68건 중에 18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경북 지역 각 학교도 오늘부터 새 학기 전 중간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학교 5곳이 개학하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247곳, 중학교 124곳, 고등학교 89곳 등 절반가량의 학교가 개학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방역을 위해 개학하는 학교에 시차 등교와 원격 수업을 권장했고 졸업식도 원격이나 학급 단위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휴 끝자락부터 강해진 추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체감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로 강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이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영덕과 울진까지 오늘 오전부터는 건조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서 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3에서 10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풍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대구 경북 기업의 경기 상태가 지난달보다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1월 대구 경북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83으로 전달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9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2월 제조업 업황 전망 경기 실사 지수는 86으로 5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6으로 6포인트 올라 기업 경기가 1월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국비 등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동읍 일대에서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보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재활용품 자원 회수 로봇,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등 25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피난 안내도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 배너 특수 시책을 추진합니다.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시민들의 대피 능력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영화관 등 5곳에 피난 안내도 QR코드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합니다. 올해 지정된 기관은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경주 행복학교, 울진군청 등 17개 기관으로 초등과정 38개 학급, 중학교 과정 11개 학급이 개설돼 운영됩니다. 교육희망자는 다음 달 중에 이들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농촌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23%가 농민이란 직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장래가 불어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업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일손 부족과 그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로당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K경북형 행복경로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돕는 행복도우미 550명, 청소와 시설 정비를 돕는 깔끔히 사업단 8,500명을 배치하고 밑반찬도 지원합니다.